코스모스 피어있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금 저희 뒤에 배경부터 해서 노래까지 고향 생각이 절로 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타지에 살면서도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네. 같아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통과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고향 또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의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내 고향 응원 제도인 건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꽤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내후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지자체들이 환영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미래 모습 등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국제 농업 박람회가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새롭게 변화한 미래 농업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목포 행복주택 일대에서 사유지 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파트 부지와 맞물린 텃밭의 토사와 나무를 훼손했다는 토지주와 황당하다는 LH, 민원 25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수 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업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명 노마스크 행태에 대한 전남의 과태료 부과 비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700건 가까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21건에 그쳤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자 이곳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함께 기뻐했었는데요.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박수를 치고 또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경기도에서 이곳까지 왔다는 한 관람객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욱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곳 우주발사 전망대에서는 바다 너머에 있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이 나로우가 우주로 발사되는 순간 이곳은 마치 축제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1.5톤 위성을 실을 수 있는 3단 로켓 누리호는 지난 11여 년 동안 오랜 개발과 시험을 거쳐서 모든 발사 준비를 마쳤고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고흥 하늘을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당초 오후 4시에 발사 예정이었지만 발사체 하부 밸브 점검 등의 이슈로 1시간 정도 지연이 됐었는데요. 당초 예상과 다르게 발사 시각은 조금 늦어졌지만 그 뒤부터는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누리호는 1단, 페어링, 2단 분리, 모형 위성 분리까지 모든 비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127초가 지난 5시 2분쯤 고도 159km에서 1단이 분리됐고요. 5시 4분쯤에는 위성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됐고 5시 8분쯤 비행고도 600km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5시 15분에는 모형 위성이 정상 분리되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1차 발사에서는 실제 위성이 실리지 않았고 모형 위성이 발사가 됐는데요. 실제 위성은 내년 5월에 2차 발사에서 실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발걸음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옛날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직접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하는 등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점차 사라지고 하나둘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래의 농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 모습 등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국제 농업 박람회가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농업 문화의 흐름을 엿보고 한국형 미래 농업 모델을 제시할 2021 국제 농업 박람회가 전남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방향은 결국 스마트화, 또 자율주행,
또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융복합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과 농업을 접목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 전문 종합박람회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래농업존과 치유체험존, 농식품 홍보존 등 3개 존, 8개 행사장을 운영합니다. 스마트 농업 1, 2관이 있는 미래농업존에서는 스마트 농업의 이해와 한국형 미래농업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농업 현장 작업을 손쉽게 하고 효율을 높이는 드론과 로봇 등 미래농업 핵심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세계적 기술력은 물론 국내 유명 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새로워진 농업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전남에서 하는 국제농업 박람회가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에 있는 네덜란드의 선진 기술이 도입된 기술들을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 전시회 사무국에서 연락을 받고 흔쾌히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일단 저희가 스마트팜 시장 쪽으로 산업용 로봇을 좀 확판하고자 기회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라도 쪽에 그런 전시회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갖고 저희가 좀 찾아갖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박람회에 참가한 이들에게 직접 경운기와 트랙터 등을 VR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진화한 농업기술과 농식품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푸드의 근원인 전남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업기술 정보 교류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오는 31일까지 전남 농업기술원 일대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목포 행복주택 일대에서 난데없는 사유지 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파트 부지와 맞물린 텃밭에 토사와 나무를 LH가 훼손했다는 건데요. 네, LH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고정민 기자가 민원 25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주차장과 맞닿은 곳엔 높이 8m 정도의 옹벽이 쌓여 있습니다. 옹벽 너머엔 사유지인 밭을 구분하기 위한 임시 경계선이 설치됐고 LH 부지 쪽엔 새로 심은 나무와 수로가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밭주인은 이 과정에서 사유지가 훼손됐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감나무를 일부 베어달라고 했더니 아예 뽑아버렸고 기존에 있던 토사도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베어는 달라고 했지 어디가 뿌리까지 캐달라고 했겠어요. 원상복구 해달라는 거죠.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내 땅의 백병을 찾아달라 이거죠. 공사를 담당한 토목업체는 밭주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땅 주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오히려 나무를 뽑아달라고 요청했단 겁니다. 나무 벨 일이 또 있어가지고 되는데 본인 것도 좀 해주셔. 근데 지금 와서는 뭐 내가 언제 나무 해달라 했지 주변을 해달라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다만 사유지의 토사가 일부 훼손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토사 때문에 옹벽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면 자칫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부 토지는 수용해서 토사를 깎아낸 뒤 하중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 물리적으로 부지가 부족한 거는 어째 세워서도 남의 부지를 침범을 안 하고는 도래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니네 땅을 좀 쓰더라. 그럼 우리가 저양만 해달라는데 해줄게. 그러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지만 LH는 토지 수용만큼은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옹벽 너머의 땅은 사업 부지가 아니어서 오히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유지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비를 맞은 토사가 약해져 자연적으로 무너졌을 거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맹지나 다름없는 땅을 수용해주지 않고 진입도로 개설도 거부하자 땅 주인이 억지 주장을 펼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토지를 수용을 보상을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만 생각을 하신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오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유실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정말 실제로 훼손이 된 건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LH는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어도 원상복구만큼은 가능하다며 조만간 밭주인을 만나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장문입니다. 여수 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선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홍정훈 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면서 해당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 운영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른바 노마스크 행태가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적발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전라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남은 지난 9월 1,600여 건의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했지만 계도에 그쳤을 뿐 과태료 부과는 21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환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 내 교육기관부터 친환경 녹색 제품을 구매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을 전남도의회 이보람이 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최근 도내 교육기관이 녹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조례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위기를 맞고 있고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구매하는 제품들부터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즉 녹색 제품으로 구매하자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교육감의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요. 녹색 제품 구매 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구매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 녹색 제품 구매 담당자를 교육하도록 하여 녹색 제품 소비 촉진이 교육당국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전라남도 및 시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자,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각 지자체 더 나아가서 이제 도민들에게까지 확대가 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의원님 추가적으로는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요? 네, 녹색 제품 구매 계획뿐만 아니라 실적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요.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교육, 홍보하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구매 실적 집계에 교육 및 홍보 실적, 그리고 제도 개선 실적과 우수 사례 등도 포함하도록 하여 녹색 소비가 교육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전달되어 환경 친화적인 소비 활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이보람이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